할 말 많은 남자들과 더 할 말 많은 박지희가 함께 들려주는 대한민국 정치사와 역사 그리고 문화의 비하인드 스토리 다른 어떤 곳에서 들을 수 없었던 본격 정치 버라이어티 아나운서와 개그맨과 정치인의 수다쇼 팟캐스트 악의정 시즌3 지금 시작합니다. 아우 또 저희가 2주 만에 네. 참 이게 뭐 장맛비가 오락가락 하더니 오늘은 또 뭐 32도다 이러고 날씨 많이 더워졌는데 대범이 오빠는 진짜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내가? 네. 우리 둘이 사귄 거 진짜? 아니 저희 네. 같이 광고를 찍었거든요. 무슨 바이럴 광고. 그래서 그 광고 내에서 설정이 광고 숙취해소제 내에서? 숙취해소제. 광고인데 지난번에 한다. 광고 내에서 사귀는 컨셉으로 어떻게 사귀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 진짜? 아주 박지희 씨 니네 큰일 났다. 어떡하냐. 박지희 씨 팬들한테 테러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댓글이 우리 지 건들지 마. 아니, 사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사실이 근데, 아니에요. 박지희 근데. 씨가 저 따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좋아서 결혼하나 그냥 결혼해. 그냥 결혼하셨어요? 아니 진짜 그냥 어정쩡한 정서 상태에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좋아진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처음부터 딴소리해서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처음에 그냥 좀 별로고 이상해도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고 또 나 편하게 해주고 하면은 그게 마음이 가서 열리고 할 수 그게 자꾸 있다는데. 속는 거야 그게. 근데 남자들은 처음에 딱 스파크가 튀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는데요? 네, 사랑하게 네, 되면. 저는 그래요? 죽어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넌 안 돼 나한테. 어딜 넘봐. 나 여지가 있는데. 오빠 주식 나한테 다 넘겨주면 여지가 있는데. 아니, 그날 박지희 씨랑 촬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스시집에서 빌려가지고 촬영을 했거든요. 팬들이 2명이나 찾아왔어요. 진짜? 제 지인 정말? 중에 남자 2분이 박지희 씨 보겠다고. 야. 아주 촬영 끝나고 진짜 박지희 씨가 인기 만점인데. 흐뭇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 통장 잔고가 조단이라고. 누가? 그분이? 돈 좀 줘 다니라. 이건 웃겼다. 그래가지고 박지희 씨 때문에 기다렸어요 촬영 끝날 때까지. 그래서 박지희 씨도 팬미팅 느낌으로 한 새벽 2시 2시까지인가 넘어서까지 술을 함께 마셨어요. 마셔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택시 불러줬잖아 그래도. 대리비도 줬어요 오빠가. 네, 대리비 제가 2시까지 이렇게 이 팬 미팅 하는 거는 진짜 대단한 정성이에요. 진짜 우리 박지희 씨 팬 여러분들. 근데 아마 처음 있는 일 아닌가? 처음 있는 일이죠. 박지희 씨 인생에. 제 주변에 되게 많아요.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진짜? 제가 만나게 해줘. 제가 단골로 가는 호프집도 2분 모시고 오라고. 우상호 의원님하고 그 얘기 했지 지난번에. 박지희 씨 근데 모시고 오라고. 거기서 먹었는데 그 집에 안 간 게 뭐 그 두 분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계속 음식을 주시는데 다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느라. 호프집의 음식이라는 게 뭐 별게 있어? 술도 거의 살얼음 술을 계속 주셔서 너무 맛있고. 거기가 스시집인데 늘 제가 말하는 스시마루라고. 거기 음식이 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막 사장님이 라면도 막 끓여주시고. 거기서 광고 찍어? 네. 광고 들어왔어? 아니요, 거기 근데 광고 이렇게 아니고. 길게 얘기해? 숙취의 소재라 이제 또 먹고 싶어서. 술 마시는 장면이 필요해서 그 가게 빌려주셨어요. 촬영할 수 있게. 네. 다음에 그래서 우리 회식할 때 한번 꼭 오라고. 제가 한번 소개했습니다. 두 그래요, 분 그래요. 모시고. 제일 비싼 회로 먹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더워져가지고 다들 또 뭐 시원한 맥주 한 잔씩 저녁에 하시고 그럴 텐데 보통 이제 상상하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러시아가 요즘에 이상 기온이 심상치 않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이라고 얘기하는 러시아의 베르호얀스크라는 곳의 기온이 섭씨 40도에 육박을 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그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건가요? 어쨌든 지구촌의 이상기온, 전염병 이런 거 참 이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구 온난화가 계속 심해지니까 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그 안에 있던 병균들이 바다에 떠돌아다니면서 이 불치병을 우리 인간들에게 옮긴다. 저 이거 책에서 봤어요. 아니 이건 가설인데, 그러니까 가설이야 가설. 그 확인된 게 아니군요. 지금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가설이지. 예를 들어 몇만 년 전 이제 저 멸종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일 건데 그게 갑자기 빙하기가 와서 얼음에 갇혔는데 이게 녹으면 그 풀릴 것이다. 일종의 가설이에요.
그 병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된 건 없고 비강 안에 들어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래요? 예. 근데 그걸로 책을 써서 돈을 받고 팔다니. 예. 그렇죠. 제가 샀어요. 속을 뻔했네요. 네. 자 그리고 대법원 빨리 좋은 일 얘기해줘요. 아, 저 그 좋은 일이 취소가 지금 위기가 온 게 그래요? 그 문화체육부에서 이제 일이 들어왔어요. 응? 그 문화체육부 장관님하고 제가 게임을 하면서 이제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라. 집에서 이렇게 즐겁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캠페인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는데 좀 이따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터졌잖아요. 체육계에. 그래서 그게 지금 전면 취소 지금 취소된 거예요? 상황이- 보류된 거예요? 보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게 지금 당분간은 촬영을 못 하지 않을까. 그래서 참 이게- 내가 네. 문화부 장관이었으면 저기 찍었을 텐데. 아, 예. 그 대신 악의정을 못 찍죠. 그러면. 문화 계정을 하면 돼. 문화 계정. 그래서 뭐 굉장히 저는 영광이었는데 음. 또 그런 안타까운. 근데 네. 지금 이게 상황이 조금 지나가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사안 자체가 너무 지금 문화부 네. 장관 박영호 장관이 게임을 할 줄 모를 텐데.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그런 그런 식으로구나. 하고 그랬던 일부러 것 이렇게 같습니다. 져드리고 이런 거. 저는 그런 거 짤 없습니다. 네. 10대 0으로 발라드려야지. 호날두 출격시키고 막. 네, 저는 군대 있을 때도 사단장님이고 뭐 연대장님 다 그냥 엄청 혼났어요. 다음 네, 거 저는- 생각해야 돼. 다음 것도. 아니야. 저는 근데, 뭐 근데 없습니다. 실제로 나는 가령 이제 1년에 한 4-5번째 골프쳐 나가는데 네네. 절대 내가 그래서 기업을 하거나 나를 접대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안 쳐요. 아, 한번 쳐봤더니 거의 공을 가운데 갖다 놔. 계속 이러지 마시라고. 나도 이거 재미로 나온 건데 이렇게 치면 점수가 잘 나온들 무슨 의미가 있냐. 아유 아닙니다. 다시는 그 양반. 근데 그게 너무 불쾌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맞아. 그 사람은 나를 잘해주려고 좋은 곳에 좋은 착공 이러는데 이러면 난 게임이 아니잖아. 내가 뭐 전두환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은 뭐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줄 아는 모양이네. 그리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처음 보는 이상한 분들하고 안 치고. 근데 그분은 호의니까 나쁜 뜻은 아닌데 그다음에 그 점수 적는 분한테 아이 그거 내가 분명히 3개를 더 쳤는데 그냥 제로로 써드려 막 이러고. 내가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 불편해.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짤 없어 그냥 네. 바로. 그래도 10대 빵은 좀 심하지. 아니 저도 우상호 의원님하고 회식할 때도 안 봐드리는 게 쇠고기가 한 점 남아도 제가 집어 먹습니다. 항상 비싼 고기를 사주시는데 집어 먹을 뿐만 아니라 더 시키잖아요. 더 시켜요. 저는 눈치 의원님이 하나도 안 봅니다. 사시는데. 저기 2인분만 더 있어요. 원래 돼지 시키려고 하셨는데 제가 뭐 눈치 없이 달라고. 한우로 그냥 다 시키니까. 저는 뭐- 그래서 그 이후로 회식이 없어졌잖아. 없었어요. 진짜 나 진짜 회식이 없어. 회식이 없었어. 그 고기 배점 때문에 회식이 사라져 버렸잖아. 지금 1년째 회식을 못 하고 있어요. 진짜로요. 반성 좀 하라고. 내가 그때 받은 마음의 상처가 오래가서. 일부러 저드리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네. 일부러 저는 저드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네. 문화부에서 일은 안 들어올 것 같네요. 네. 정말 어쨌든 참 영광으로 생각했었는데 네. 뭐 다시 하게 될 기회가 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본격적으로 방송 들으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튜브에서는 우상호 TV 찾아주시면 되고 팟빵에서는 악의정 찾아서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보만 TV는 안 찾나요? 대법원 TV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네. 요새 굉장히 지금 큰일 났어요. 왜요? 지금 수익- 50만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22만 그대로입니다. 22만. 네, 지금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네,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이 지금 유튜브 수입이 아니 근데 영원이에요. 백구 TV도 1년 넘게 아무것도 안 올리고 그냥 냅둬도 그래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씩 정말? 들어오거든요. 어? 네. 아니 어떻게? 대범한 TV 그래서 대범 오빠 진짜 돈을 많이 벌겠다. 저 요새 망했습니다. 왜요? 편집비 주고 애들 출연료 주고 적자예요. 좀 비결 좀 알려줘.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버는 거야? 이럴 때는 그렇게 비용 나가는 일을 안 해야 돼. 사람을 아, 부르거나 좀 하고. 예. 제가 직접 편집하고 그렇지. 1인 2역 하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럼 누가 찍어줍니까? 삼각대 세워놓고.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범한 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래요. 도와주세요. 우리 김대범 굶어 주고 가요. 네, 제발.
야 고기 먹어야 되겠다. 고기 아, 예, 한번 좀 이제 네. 시작해. 이번에 눈치껏 돼지로 먹으세요. 아 돼지 뭐 돼지도 저는 아베리코인가가 제일 비싼 걸로. 이베리코, 아 이베리코. 이베리코. 아 네. 저는 왜 이렇게 아메리카? 뭘 제대로 아는 게 없어. 아. 자, 그럼 김대범의 대범한 이슈 코너로 넘어가 네네. 보겠습니다. 자, 뉴스가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넘어가면 안 될 한번 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네네네. 있는 뉴스들을 소개를 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인데 앞서 PD님께서 우리 대범한 이슈가 지금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대범한 이슈. 그래서 하나로 줄인 겁니까? 그래도 저는 몇 개 하고 싶었는데 까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하더라도 재채기 딱 하고 빠지면 네. 몇 개를 할 수 있지.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정식 네. 코너처럼 길게 해서 그런 네. 생긴 문제니까. 근데 오늘은 아마 하나밖에 못 할 것 같은 그래요. 게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는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마 다들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을 거예요. 예, 이게 사실 굉장히 안타깝게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그 최숙환 선수 네. 이야기인데 사실 그 녹취록을 듣고 저도 너무 막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화가 나는 게 아니 그 팀 닥터라는 사람이 무슨 명분으로 그렇게 선수 뺨을 막 때리면서 그리고 그 맞으면서도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이게 내가 네네. 문화관광위원회 할 적에도 이제 네네. 그 조재범 코치 사건 네. 생겨서 그때 우리 네네. 청문회도 했었어요. 네네네. 네. 이게 이 양반들이 옛날에 맞고 컸잖아. 네. 그러니까 선수를 지도하는 방법이 그대로 대물림이 되는. 애들은 때려야 된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 모여서 자기네끼리 하는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실제 때리면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더 난대. 그러니까 성과가 나요? 나긴. 일단 안 맞으려고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근데 이게 선수 생명이 길지가 않지. 그 겁이 나서 뛰는 거는 네. 진정한 의미의 기량이 확장 늘어난 게 아니죠. 근데 그냥 이런 코치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 안에 녹여 있는 거 뿌리 깊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그때도 그랬는데 군대에서도 구타가 사라졌는데.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체육계의 구타와 이 성폭력이 이렇게 만연할 수 있냐. 근데 이거 없앤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구조가요. 체육회가 문화관광부가 아무리 감사를 하고 해도 대한체육회 내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 문화를 안 만들면 이거 근절이 안 돼. 근데 저 궁금한 게 이런 때리는 문화가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외국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데 그쪽도 이런 문화가 있나요? 아니죠. 거기는 다 훈련은 자율이죠. 근데 아시아권은 좀 이런 문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에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제 잔재 선후배 기강도 일본의 어떤 영향을 받은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그런 네. 문화가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네네. 옛날 일본 체육계도 구타가 있었죠. 네. 구타와 성수행은 만연해 있었죠. 옛날에도. 근데 이제 아시아라고 다 있는 건 아닐 텐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건 몇 번 이슈가 돼서 없앤다 계속 노력을 하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계속 이런 관행이 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군대가 없어지는 거는요. 연대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런 사건이 생기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심지어 사단장까지 옷을 벗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처벌을 가혹하게 해야 돼. 이게 저도 중학교 때인가 이게 운동부 하루 갔다가 바로 그만둔 게 너무 많이 때려요. 일단 선배들이 이유 없이 엄청 때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내가 볼 때 김대범 맞을만 하지 않았어? 저는요.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그럴 가능성이 개그맨끼리도 선배를 그렇게 좀 놀려먹었을 가능성이 있어. 선배를 놀려먹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랬었나? 하여튼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하루도 못 버텨서 그만뒀는데 그래서 그 경험을 한 뒤로 운동선수로 성공한 분들 보면 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 대단한 모든 거를 이겨낸 거지. 박지성 선수 자서전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엄청 많이 맞으면서 이제 자기는 후배들한테 안 그랬다. 안 그래야 된다 이런 의견을 그 자서전에 적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중요한 네. 거. 나도 군대 있을 때 이등병 때 딱 입대를 했는데 담배를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배를 못 핍니다. 담배 안 피웠습니다. 바로 열 때 맞았잖아. 고참이 주는데 안 받았다고. 어쨌든 이 자식 돌아가면 체육계가 이게 이제 사실은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성과를 뭐 우리나라는 이제 메달, 성적 이거에 너무 많은 이제 그 감독이나 코치의 성적이 또 매겨지잖아. 그러니까 선수들을 강하게 키워서 성적을 내야 자기도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런
이 어떤 가혹행위들이 자꾸 생기는데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그건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기 없앨 수도 없고 응? 그래서 이게 악순환 그래서 제가 볼 때 대부분 생기는 게 감독 코치 그다음에 선배 선수인데 선수들 간의 가혹행위는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요즘은 네. 감독 코치 여기 예를 들어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그 학원 스포츠 학교에 있는 체육부 있잖아요. 무슨 야구부, 네네네. 축구부 이런 데서 원래 또 가혹행위가 많았거든. 네. 코치 감독이 이거는 많이 없어졌어요. 이거는 학부모들도 감시하고 그런데 이 전문 선수단 내에서 특히 소수의 은밀하게 네. 예를 들면 그때 저 심석희 선수 건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렇게 그 감독 코치가 한 소수의 선수단을 운영하는 경우에 이런 폭력이나 성추행 사건이 자꾸 발생하고 그 안에서 이거 자꾸 감추게 하니까 네네.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신고하라고 아무리 해도 신고를 안 해. 거기서 왕따당할까 봐. 이 선수는 신고를 했는데 또 네, 반응이 실제로. 없어서 결국 안 된 거잖아요. 극단적인 네.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거는 악질인 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신고했으면 그 해당 체육회나 또 관련된 어떤 그 수사기관에서 바로 네. 무조건 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너무 화가 그러면 나더라고요. 일단 이 선수는 보호를 받잖아 마음에. 근데 대처를 안 하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가 가듯이 신고하면 바로 가야 돼요. 일단 한 번.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저 그리고 또 화가 나는 게 팀닥터라는 그 사람이 자기가 뭔데 선수들한테 그런 갑질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건지. 아니 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그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 그 뭐 선수 출신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정식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그러니까 것도 나 아니고 어이가 없었고 대체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없는 사람이 그래서 와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네. 되게 감독이나 코치가 데려왔을 텐데 근데 그 코칭과 감독도 되게 굽실굽실하면서 왜 그러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러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만 화내시고 제가 뭐 이거 국 끓여놨는데 이거 드시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문제인 게 저도 지망생 때 개그맨 지망생 때 개그맨 선배들이 혼내는 건 들을 수 있어요. 나보다 경험이 많고 배울 게 있으니까. 근데 제가 있던 소극장에 제가 지망생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삐끼가 있었어요. 이제 그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 표를 파는 사람들 네. 나가서 막 음. 사람들한테 표 사세요 이런 아 사람들. 그게 그 삐끼를 따로 써요? 네, 따로 썼었어요. 그 당시 뭐 한 20년 전 얘기니까 그냥 시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삐끼 중에 우리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 우리한테 막 갑질을 했어요. 왜? 개그맨 선배도 아닌데 야 개그 한번 해봐 이러고 막 공연 평가하고 저희가 코너 짜면 막 평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가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개그계도 막 좀 이렇게 90도로 인사하고 깍듯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대접을 해주니까 자기가 진짜 또 갑질을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체육계도 제가 봤을 때는 위계질서가 세다 보니까 네. 막 90도로 인사하고 굽신굽신 하니까 또 더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그리고 이제 들더라고요. 선수들이 뭐 그 경주시에서 준 그 숙소 자체를 또 돈을 내서 사용을 했다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런 뭐 정말 매달 진짜. 80만 원씩인가. 그러니까 네. 그거를 중간에서 코치하고 뭐 그 팀닥터라는 사람이 꿀꺽한 거고 선배라는 사람도 꿀꺽한 건데 더 화가 난 거는 그 어제 이제 뭐 그 3명 가해자 불러서 막 얘기했잖아요. 아, 저 그런데 봤어요. 뭐 자기는 미안할 거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 3명의 가해자가 너무 뻔뻔해. 네. 아 너무 놀랐어요. 너무하나요? 근데 네. 되게 보면은 그 이 사람들이 일단 그 거짓말부터 시작을 하거든. 네. 그래서 이 수사기관에서 이 정확하게 조치를 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그냥 영구 제명 뭐 이런 수준에서 이제 당장의 조치는 취했지만 아마 네.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으니까 근절을 시키. 근데 이게 네. 웃긴 게 사실은 그때 심석희 선수 때도 우리가 전수조사를 시켰거든. 네. 전국의 모든 체육. 근데 그때 이게 발견이 안 됐어. 고발을 안 하는. 그러니까 이 그런 조사단이 가면 다 입을 막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내 생각에는 마치 우리 코로나 이것처럼 각 선수로 등재된 사람들의 핸드폰에다가 스포츠 인권센터에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여기 문자를 보내서 당신 혹시 무슨 일 당하면 이쪽으로 문자를 보내주라. 뭐 이런 식의 해서 이런 신고 체계도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기구는 만들어놨어요. 예. 그때 심석희 사건 이후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뭐 이 스포츠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관리하는 기관을 만들어놨는데 아직 정상 가동이 아직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번에 반드시 우리 체육계에 이런 성추행과 이런 폭력 근절시켜야 된다. 네. 참 그래서 이 안타까운 게 이 최숙현이라는 선수가 또 뭐 실력이 안 좋은 선수도 아니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훌륭한 선수인데 이런 식으로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제2의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좀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를 해서 근절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범한 이슈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 본격적인 정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얘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대북 라인이 전면 다 교체가 됐고 지금 이제 네. 우리 시청자분들 보실 때 비건 그 부장관도 와 있는 상황일 텐데. 네, 저는 또 물 먹었죠. 아,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왜 먼저 얘기하세요? 네, 얘기할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아니, 얘기하지 말라 먼저. 그랬잖아. 네, 얘기할 것 같아서 미리 해버렸어. 아, 나 오늘 그거 하려고 왔는데. 그래서 국정원장의 박지원 네. 지금 이제 아주 교수님이시죠? 이거 뭐 기가 막힌 인사입니다. 네. 이거 예상을 하셨어요? 저는 국정원장만 예상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국정원장 박지원 카드는 생각도 못했어. 그럼 국정원장이 누구 예상하셨어요? 우상호? 아는 내부 발탁할 거였어. 내부? 내부에서 발탁할 줄. 아. 근데 이제 근데 이거는 사실 정말 기가 막힌 카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도 진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굉장히 반가워했. 아, 그렇죠. 이 박지원 원장은 어쨌든 북한에서 매우 선호하는. 왜냐하면 일단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노구를 이끌고 처음에 사선을 넘어 딱 그 순안 공항에 내리신 거 아니에요? 그때 어쨌든 그 김정일 당시 북한의 위원장이 그 얘기했거든요. 무서우셨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환영합니다. 딱 그러니까 이 저는 그래서 북한 근데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복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정치인으로는 김대중, 기업인으로는 정주영. 네. 그러니까 개그맨은 있나요? 혹시? 김대범이죠. 김대범이지. 김대중, 김대범. 저 김대중 대통령 방문하셨을 때 완전 군장하고 아유, 있었어요. 근데 군인이었습니다. 김대범을 제일 좋아할 텐데 김대범이 누군지 알란가 모르겠죠. 모르겠어. 알기만 하면 좋아할 텐데. 글쎄. 근데 저 그래서 이 박지원 장관은 사실 뭐 또 특히 대북송금 특검으로 감옥을 갔잖아요. 예. 이분이 출소했어. 저는 대북송금 특검 반대 1인 시위를 그때 여당 위원장이지만 네. 국회 앞에서 한 사람입니다. 네. 나오셨을 적에 우리 386 소위 불리는 386 정치인 10명이 모여서 밥을 사드렸어. 그래서 남북관계 기여하다가 감옥에 가셨는데 예? 참 고생하셨다. 그때 눈이 이제 실명하신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북쪽과 아마 대화가 제일 잘 될 분 중에 하나예요. 북에서도 좋아하고 아주 잘된 카드고요. 네, 그래서 그 6월 15일 2000년이었죠. 그때 6.15 그 회담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좀 찾아다 줄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박지원 선배는 정말 이 끊임없이 관직을 나는 이제 방송계로 완전히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야 이제 방송인으로 인생을 마치시겠구나 했는데 아니,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정원장으로 발탁된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원장은 정말 돈도 많이 써도 되고 비밀리 움직이니까 감시 대상도 아니고 뭐 하나 하면 자기가 다시 잘했다고 하면 되고 이런 거 잘하시잖아 이분이. 네. 뻥도 잘 치잖아. 정치 구단이시고. 네. 정치 구단이라는 거의 핵심은 대부분 뻥쟁이들. 근데 이제 정말 잘하시거든요. 근데 아니 이거 검증 받으시면서도 알고 보니까는 지금 본인이 검증을 받고 있다는 거 아시면서도 그때도 계속 방송에 나와가지고 계속 뻥카 날리시고. 그리고 이제 통일부 장관의 이인영.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독배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우리에게 관직은 다 독배죠 사실은. 근데 이 사실은 우리 같은 세대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처가 이 통일부 장관이에요. 원내대표 끝내시자마자 또 그러니까요. 중책을 맡았네요. 아주 잘 됐어요. 이건 이제 그 이인영, 임종석, 우상호 이런 이제 이 소위 전대협 3인방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을 사실상 뭐 상징하는 거죠. 이인영 장관. 잘 이거 우리가 그래서 이거 이인영 장관 계시지만
이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뒤에서 바칠 거예요 한꺼번에. 외교 안보 특보에는 임종석. 네. 네.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이제 진짜 완전 드림팀이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볼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통일부 장관 이인영, 네. 외교안보 특보 임종석, 네. 그다음에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예. 그리고 아무 직책을 맡지 않은 우상호. 우상호. 하지만 그들의 실세는 우상호다. 그렇죠. 네. 예. 거의 박지희 우리 아나운서가 여기 이 자리를 이 마이크를 지키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 아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예. 이 대본 근데 어쨌든 이게 라인의 제가 이 말씀드린- 최순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라인업이 북한 이가 대화에 말하자면 이 라인업이 북한에서 볼 때는 이 정도면 믿고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카드들이죠. 예. 거기다가 저기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박지원, 네. 서훈 외교안보 네. 안보실장 이 정도면 뭐 이거는 한상의 드림팀이라고 봐야죠. 사실 이제 이 세 분을 또 우상호 의원님께서 가장 또 잘 아시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그러면은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남북 관계를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걸 우리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무조건 우호적이진 않을 거. 지난번에 제가 이제 남북관계 얘기를 쭉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번까지는 북미 회담을 잘 추동을 해서 네. 그걸 통해서 한반도의 정세 변화를 하려고 하는 라인업이었잖아요. 정의용 다 외교관 출신이야. 정의용 뭐 강경화 장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통일부 장관들은 되게 실무형으로 꾸려놓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또 네. 북한에서 불만이 있으니까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에 능통한 사람들로 딱 포지셔닝을 했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뭐냐면 일단 북미 회담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로는 남북 관계를 푸는 데에 당분간 치중하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그 북한과의 상황 관리를 좀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오늘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일성을 얘기했는데 거기서 북미 대화를 계속 추진하되 그거와 무관하게 남북 간에 해야 할 일들을 찾아보겠다. 이게 북한이 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그동안에 약간 너무 미국 눈치를 본다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분들이 배치가 되면서 남북 간에 그런 직통이 되는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뭐 K터널이라고 한 신문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언짢게 본다. 근데 미국에서 언짢게 봐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안 그러면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긴장이 고조되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어요. 그건 위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대한민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도 있는 거예요. 항상 요즘 같은 세상의 국제 정세에서 한 나라 두 나라가 항상 일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건 우리가 뭐 일본하고 중국하고도 이해관계가 틀릴 때가 있는 것이고 미국과 아무리 우방이어도 미국의 이해관계와 우리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가 있는 거죠. 특히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좀 상충되는 게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미국을 잘 설득하면서 우리가 좀 주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 인사에 이제 미국 통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네? 다들 북한 통이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뭔가 그런 통로가 또 없다. 지금 안보실에는 1차장, 2차장, 3차장 다 외교관이에요. 그리고 그건 외무부 장관이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럼 외무부 장관은 뭐 합니까? 외무부 장관은 미국 한미 동맹을 잘 네. 관리하고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를 잘 관리하고 각자 역할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건 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렇게 돼서 이제 뭔가 그 남북 관계가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있고 야당에서는 지금 인사청문회를 굉장히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박지원, 이인영 장관 이분들에게 어떻게 한 방이 좀 있을 거라고 걸릴 게 없어요. 걸릴 게 없어. 네. 그 내부적으로도 다 검증이 이미 끝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국회에 돌아와서 뭔가 이제 한 달을 버티고 돌아왔기 때문에 뭔가 그 송곳처럼 한 방을 날려야 될 텐데 어떤 아니 근데 한 방을 날린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정 비리를 뭔가 잘 찾아내서 한 방에 날리는 거잖아요. 날릴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왜냐하면 임종석, 이인영, 우상호 같은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한 십몇 년을 그냥 야인으로 살잖아. 그러니까 그 솔직히 말해서 부인이 돈 벌고 네. 남자들은 계속 대마로 다녔거든. 정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최악의 남편이죠. 아 돈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건 사모님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부인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노발대발합니다. 그래서 요즘 전전긍긍하고 있죠. 의원님 박지원 이제 원장이랑 문재인 대통령 케미는 좀 잘 맞을까요? 왜냐면 한때는 좀 서로 당권을 라이벌. 아니 그래서 내가 내가 그래서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당대표 선거에서 맞붙었잖아요. 네. 문재인 대표랑 박지원 대표가. 그때는 박지원 불가론을 네. 펼쳤었거든. 문재인 그냥 어떻게 보면 혁신의 아이콘은 아니기 때문에 노예한 구정치인은 맞지.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혁신적이어서가 아니라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 그다음에 워낙 정보통이거든 이분도.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국정원장으로서 박지원을 발탁했다. 그 얘기 듣고 내가 와 이게 바로 그런 역사를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던 분인데 우리 당을 탈당했던 분인데 당 대표 시절에 그런 분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그 야당 국회의원 하면서도 계속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 편을 들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는 악연이 있지만 또 노선으로 보면 다른 노선을 갖고 있던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좀 특이합니다. 제가 볼 때 박지원을 포용한 문재인, 또 문재인의 제안을 수용한 박지원. 야 이건 참 멋있지 않습니까?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손잡은 정적. 야 이런 거 아주 좋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대인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통일부 장관은 뭐 그렇다 치지만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지 북한하고 뭔가 협의를 하는 기관이 아닌데 어떻게 박지원 같은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앉히냐 이런 얘기를 오늘 라디오에서 하시더라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정원이 하는 일의 반은 북한과의 대북 정보를 수집해서 북한과의 그러니까 하나는 북한과 협력을 하는 거고요. 절반은 국내에 잠입한 간첩을 잡는 일이죠. 네. 그다음에 요즘 이제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소위 산업 스파이, 산업 관련된 어떤 그런 소위 그 이런 것도 국정원의 주요 역할입니다. 해외에 우리의 정보나 기술이 유출되는 걸 막고 뭐 이런 활동도 꽤 해요. 근데 이런 일을 뭐 분명히 제가 볼 때 박지원 저 국정원장 후보가 제가 볼 땐 적임자라고 보여요. 그럼 누군지 추천 좀 하라고 그래. 추천 좀 하라고 그래. 누가 적임자냐. 그러니까 그 양반은 뭘 임명만 하면 지금 다 반대하잖아요. 지금 이번에 임명한 사람 중에 적임자라고 말한 사람 없잖아. 야당이 물론 반대도 하지만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안보를 망칠 것이다 앞으로 박지원 국정원장이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보를 망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박지원 원장을 국방부 장관 시켰다. 그럼 좀 어색하죠. 군인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잘하실 분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돌아오셨는데 그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이제 그 7개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땡큐죠, 땡큐. 그럼 18대 17대 1 이렇게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리 당은 어쨌든 저쪽에서 요청하면 주기로 되어 있어요. 복귀해서. 복귀하면 법사위를요? 아니요. 그 저 7개 우리가 약속했던. 그래서 지금 주로 장관 출신 정치인들을 상임위원장으로 앉힌 이유는 장관 출신 상임위원장들은 욕심이 없잖아요. 장관도 하셨는데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 돌려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주로 이렇게 이렇게 상임위원장으로 좀 임명해 놨죠. 그래서 본인들은 심지어 정성호 그 예결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조속히 복귀하셔서 제 자리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들을 갖고 있는데 안 가져간다고 하면 굳이 줄 필요는 없죠. 안 가져간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러면 아니 억지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그게 다 민주당 몫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몇 개월 저렇게 떨다가 정기국회 앞두고는 슬그머니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 법사위 자체를 이제 먼저 여당에서 하고 대선 끝난 후에 당시에 이제 여당이 되는 당에서 다시 가져가는 걸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가합의문에 이렇게 썼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입도 선매예요. 그건 다음 국회의장과 다음 그 시기 원내대표들이 협상할 얘기를 지금 원내대표들이 미리. 왜 그런 합의를 왜 하냐고. 그건 월권이에요. 나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내가 저 국회의장님한테 박병수 국회의장님한테 그건 월권입니다. 2년 후에 거를 왜 지금 분들이 약속을 하십니까? 그럼 2년 후에 그 사람들이 협상하면서 정할 일을. 그래서 다만 이제 뭐 정신을 이게 이제 여당 야당 얘기하니까 그런 식의 어떤 얘기를 좀 해본 건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모욕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무슨 모욕감을 느낄 일이 난 정말 그래서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산에 가신 거는 우리 당 때문이 아니에요. 네. 자기 당 국회의원들이 하도 합의문을 가져가면 다 가합의상 가져가면 전부 번복을 해서 의총에서 부결시키니까 그럼 못 해먹잖아요. 네네. 원내대표라는 하는 일에 반은 협상인데 협상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나 가져갔는데 의원들이 이것밖에 못 가져왔어 안 돼. 그리고 계속 번복을 해버리면 야당 원내대표가 다시 협상을 요청하면 우리는 아니 지난번에 이 정도 의견 접근을 했는데 거기서 부결시켰다 해서 우리가 더 양보해야 되냐. 그럼 니네 계속 부결시키면 계속 양보해야 되냐. 협상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70%는 자기 당 의원들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절에가 있던 거고 30% 정도는 우리 당에 대한 항의. 7대3 정도로 자기 당에 대한 항의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성일종, 김종인 이런 사람이 가서 의원들이 자네 말 잘 듣겠다고 하니 복귀하세요 이렇게 된 거지. 내가 기자였으면 네. 주호영 칩거 그 자기 당 의원들에 대한 항의 네.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기자들 그렇게 쓰는 기자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근데 실제 사실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봐도 저 미래통합당의 의원총회가 좀 심각해요. 합의 비슷하게 해가면 불만이 있어도 예. 다 불만을 토로하다가 추인은 해줘야 원내대표를 해먹지. 김종인 위원장이 그 합의하려고 한 거를 법사위 관련해서 도장까지 찍기 직전이었던 거를 김종인 위원장이 뒤집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김종인 대표가 아마 이걸 뭘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다고 그래서 다시 해와 뭐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제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우리 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네. 조금 뭐라고 하신 적은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말씀 다음부터 잘 참고해서 대표님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쪽 당은 하지 말래 뭐 이렇게 느꼈나 봐. 근데 내가 볼 때는 원내대표가 제일 중요하죠. 이건 당대표보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약간 그게 마음이 여리신가 약간 개복치처럼 쉽게 상처받으시고. 갑자기 개복치. 의원님 야당 쪽이 지금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은 이유들이 좀 있나요? 초선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개파들이 무너져서 그 사람들이 과거 나경원 대표 시절부터 그 강경파들이 그 뿌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결을 선동해요. 근데 그렇게 가면 발목 잡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상황은. 지난번 총선 졌잖아요. 네.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있다고. 나는 주호영 원내대표 정도는 우리하고 대화 상대가 된다고 봤어요. 네. 제가 원내대표 측에도 소위 바른정당 원내대표를 했거든. 그 사람이 어거지를 쓰거나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야. 협상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막 코치코치 따지고 논리적이신 분이라서 좀 쉬운 상대는 아니나 그렇다고 어거지 쓰는 분은 아닌데 그 당에서 자꾸 합의를 번복하면 부결시키면 원내대표 못하죠. 나경원 원내대표도 왜 계속 장애로 나갔냐면 두 번의 합의문을 다 네. 거긴 사인도 했었다고. 그걸 의총에서 부결시키잖아요. 그러니 이게 협상을 할 수 있나? 나가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사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미래통합당의 일부 소수 강경파 의원들. 그 뿌리가 아직 이어진 거예요. 요번에 떨어지지 않고 당선된 그 강경파가 더 강경해졌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땐 참 못된 사람들이. 이름까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네.
약간 그 TK 쪽에서 당선되신 분들. 눈이 반짝반짝하는데 내가 그런 거에 넘어가서 얘기해 줄 것 같아. 잘못하면 명예훼손을 걸리던 내가. 아니 아슬아슬해. 그러면 공수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쵸. 저게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 지금 국면의 협상 국면이 아니라는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패스 출액으로 몸싸움까지 하면서 통과시킨 법이다 보니 미래통합당이 지금 이거를 해주는 건 자기네가 그동안 했던 투쟁 네. 또 자기네가 반대해왔던 역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도 이게 야당이 추천하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고민이 좀 있는 거지. 야당 추천 몫이 있거든. 네. 그건 추천을 아마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법을 개정을 해서? 아니 계속 응? 그 법을 바꾸려면 선진화법 때문에 여야 합의를 해야 되거든. 아니면 야당이 안 들어왔을 때 얼른 확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럼 역풍 불어요. 네. 그러면은 어찌 됐든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내가 그 패스 출액을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 어차피 그 안에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는데 네. 하는 고민을 했었죠. 그러나 당시로서는 그는 여야 간의 진영 대결이 됐기 때문에 네. 강력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통과돼서도 우리 지지층이 좋아했으니까. 네. 근데 결국 거기 그 안에 있는 조항은 야당이 공수처장을 추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추천을 안 해주면 참 대책이 없는. 이게 사실 15일까지 이게 돼야 되는 건데. 15일까지는 어림도 없고 네. 시간을 두고 이제 협상을 해서 이제 좀 설득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뭐 저쪽에서는 계속 뭐 추미애 장관 탄핵 이런 얘기하고 있고 뭐 안 될 게 뻔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좀 던지는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안 될 걸 던져서 네. 이슈를 만드는 거죠. 네. 그것도 있고 이제 뭐 윤석열 지키기에 완전히 나섰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지난주에 윤석열 그 대권 관련해서 지지율이 10%나 나와서 국민들이 다 깜짝 놀라셨을 거거든요. 사실 이제 그만큼 지금 야당에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다는 반증이죠. 인물이 없기도 지금 하지만 이 정부의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야당의 대선 후보로 생각하여 10%를 준다는 건 한심하지 않습니까, 야당이? 윤석열은 아직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종의 말하자면 참모 아닙니까? 네. 그걸 야당 대선 후보라고 지지율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죠. 근데 여당에서는 그럼 네.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좀 어떻? 이런 거예요. 못마땅한데 네. 사퇴시킬 수는 없다. 어. 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네.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퇴하라고 주장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 검찰총장 인사를 잘못했다는 지적을 하는 꼴이 돼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거치 문제는 얘기하지 마라라고 하신 이유는 윤석열만 보지 말고 윤석열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이요.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꼴이 되니 윤석열이 못마땅해도 그만두라고는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임기는 지켜줍니다. 왜? 대통령이 자기가 인사하고 자기가 물러가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 이명박은 최동욱을 찍어내려고 네. 뒤조사를 해서 무슨 혼외자. 사생아가 네. 있니 뭐니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모욕을 줘서 물러나게 했잖아요. 네. 우린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건 사퇴 요구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마음에 안 들어도. 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인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한테 잘 지내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둘 다 임명했잖아 본인이.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사퇴를 주장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욕보이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사퇴로는 우리 여당에서는 안 나옵니다. 개인 의원들이 좀 그만뒀으면 좋겠네. 아이씨 뭐 이런 거지. 정식으로 사퇴하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건 이제 이은재 의원 불러서. 그분. 저 대학 갑자기 그분을 소환을 왜? 그 정치인들 때문에 국회의원에 쓰는 용어의 전문 용어가 사퇴하세요. 개그 코드가 됐습니다. 웃음. 박지 사퇴하세요. 우리들의 상 상처에는 훨씬 우상호 약은 약사에게, 정치는 우상호에게. 그러면 당대표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민주당 당권 경쟁 구도가 이제 정리가 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녹음을 7일에 하고 있는데 이낙연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하셨죠. 네. 그리고 김부겸 또 전 장관님도 9일에 출마 하실 거예요.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원식 그리고 홍원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이낙연 대 김부겸 양자 대결 구도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구도가 바람직한 구도가 아닙니다. 대권 후보들이 당권을 놓고 전초전처럼 미리 싸우는 게 네. 바람직한가요? 더군다나 이게 한 분은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이고 한 분은 영남을 대표하는 정치인. 네. 영원한 대결로 갈게 불가피한데 이건 대선 본선에서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구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공개적인 발언을 몇 번 했었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상호 의원님이 출마하셔서 3파전으로 만드시면 어떨까요? 내가 무슨 놀이개입니까? 내가 당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희생양 나가서 예. 지금까지 희생해 오셨으니까. 네. 홍영표 우원식 두 분이 왜 포기하겠어요? 왜 포기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뭔가 들러리 쓰기 싫어서 안 나가는 거죠. 어차피 누가 봐도 이거는 이낙연, 김부겸 구도로 압축이 될 텐데 이게요 양강으로 있을 적에 혼자 뒤따라가는 게 너무 서러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똑같이 돈 쓰면서 똑같이 전국을 다니는 그런 일은 힘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국 구도는 제가 제일 우려한 구도로 전락이 됐는데 전 사실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빠져가고 있는 네. 예. 당 지지율도 빠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영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당권을 놓고 격돌하는 모습 보이는 게 바람직한지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네. 전당대회 흥행은 될 것이다. 장사 벌써부터 속으로 말하자면 장사는 된다. 아. 왜? 사람들이 관심이 몰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력한 대권 후보들이 붙으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싸움 구경 아닙니까? 싸움 구경은 신나게 할 거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가장 유력한 다음 대선 후보로 네. 대선 지지율이 제일 후보로 높으시죠. 지지율이 예. 높고 그러면 김부겸 의원도 좀 같이 약간 상승세를 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체급을 좀 비슷하게 키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어쨌든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은 이 두 분의 이 두 분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주의 깊게 듣게 돼 있고 네. 관심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김부겸 의원의 대선 후보 지지도도 올라가겠죠. 예.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죠. 그럼 만약에 이게 이낙연 의원이 당선이 되면 네. 길게 못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그 다음번에 김부겸 의원이 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거는 건가요? 모르죠. 건가요? 김부겸 의원이 이번에 예를 들어 이제 지금 무조건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 된다는 전자에서 말씀하시면 중립을 위반한 근데 이거 박지 아나운서는 중립을 위반해도 되지만 나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누구 편을 어쨌든 들면 둘 중에 한 분 뽑으실 거잖아요. 누구 편을 들면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두 분 다 좋은 네. 후보다. 아 그렇죠. 두 분 다 선전을 기대한다. 엄밀히 말했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낙연 의원님이 유리한 건 사실이니까. 이 얘기에 답하면 또 김부겸 지지자들이 야, 이 우상호 악의정에 김부겸 출연했었는데 이럴 수가 있냐 막 이렇기 때문에 노코멘트 하고요. 끝까지 안 넘어가시네. 그러니까요. 근데 니들은 오늘 계속 죽이려고 이렇게 그냥 본인 의견이라 외계에 물어보지 나한테 말고 물어보지 마. 김대범처럼 차라리 이렇게 안 물어봐 주는 사람이 고마워. 중립을 지키고. 아니 궁금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시지 않나요? 근데 이 두 분이 다 약간 그 인파이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난타전을 벌이고 상대방하고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옛날에 그 김한길 의원이 이해찬 의원한테 도전할 때 막 엄청 악담을 드러내면서 약점을 막 파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꽤 성공했거든요. 네. 근데 이 두 분은 둘 다 자주 점잖아요. 내가 볼 때 이 둘이 직접 무슨 뭐 상대방을 막 그 비방하거나 약점을 막 조목조목 따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두 분은 스타일이 좀 점잖은 스타일인데 그러나 대결은 대결이잖아요. 참 걱정됩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 민주당 후보로 나갔다가 낙선한 모 인사의 얘기에 따르면 지금 뭐 당내에서 이미 이낙연 의원에게 줄서기를 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 예? 이낙연 후보 쪽으로 다들 그냥 몰리고 있다 사람들이 당내에서. 많이들 줄 서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재미없어질 것이다 전당대회가. 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이 전당대회가 이래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당 총재이던 시절에 네. 그럼 누가 봐도 이 당은 김대중 대통령 당이거든. 네. 그럼 당 총재 출마했어. 그러면 김상현 의원이 나오시거나 정대철 의원이 나오시잖아요. 60% 득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58%대 뭐 42%. 그러면 그럼- 역전할 수 있겠네요. 뒤집힐 수 있겠네요. 근데 다들 그 예상하는 18% 17%라는 것도 굉장히 큰 차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나 당 총재인데도 당의 주인인데도 자기가 다 공천한 사람인데도 6대4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게 선거의 묘미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난번에 또 그랬잖아요. 우리 그 문재인 후보가 우리 당에서 대통령 후보 될 때 네. 50%대 득표했잖아요. 예? 그때 안희정이 23, 이재명이 22인가? 그래갖고서 그러니까 그때 50%대 득표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 누굽니까? 이낙연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선거는 선거예요. 가면 제가 선거를 6번 치르면서 2번 떨어져 봤잖아요. 네. 선거에서요 10%, 20%, 30% 격차를 벌리는 일이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저 사람이 당선될 거는 보여. 네. 퍼센트 차이는 생각보다 안 나요. 그게 이 선거 갖고 있는 또 묘미죠. 그러니까 저는 김부겸 의원도 꽤 선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이낙연 의원이 뭐 지지율이 가장 높으니까 당연히 이낙연 의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외부에서 보기엔 다 그렇게 하지만 이제 당 내에서는 그렇게 뭐 큰 차이 안 난다면은 만약에 김부겸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이 되면 대권 이게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건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의 아마 당원들이 그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야 이낙연이 떨어지면 유력한 대권 후보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네. 김부겸을 떨어뜨리면 영남에서 그 고생하면서 그 이번에 국회의원까지 떨어진 사람을 떨어뜨리는 일이. 사실 이제 대권 후보로 갔을 때는 김부겸 의원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 TK 쪽까지 누가 좀 그렇게 다 얘기합니까? 그 이동영 작가 낙선한 얘기했지. 뭐 인사 이동영? 이동영? 오창석 씨로 장석이 얘기를 자꾸 왜 여기서 해? 진짜 이 박지희는 이동영, 오창석 아니면 얘기가 안 되나 봐. TK 민심을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민주당 인사다. 오창석 씨가 고향이 부산이죠. 네. 네. 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영남 대결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고 영남 사람은 저런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얘기인데 이렇게 봐야죠. 정확히는 이낙연 후보가 유리한 가운데 네. 김부겸 의원이 얼만큼 격차를 줄일 것인가. 이게 이번 전당대회의 관전 포인트다.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격차로 그렇게 지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럼 둘 다 윈윈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김부겸도 상당히 존재감을 발휘하고 네. 예. 상당한 의외로 꽤 표 많이 먹었네 그러면 김부겸이 죽진 않죠. 그런 측면들이 이제 우리가 봐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너무 선정적으로 뭐 김부겸이 이기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오창석 같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평론가, 악질 평론가의 입장에서 결국은 오창석을 죽이고 가네요. 그렇죠. 자기만 살면 되니까요. 요즘 잘 나가기 때문에 좀 눌러줘야 됩니다. 누가 잘 나가요? 오창석 평론가가 진짜? 예, 잘 나가요? 요즘 잘 나가서 신났어요. 왜 이제 잘 악의정 나가? 부르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 너무 잘 나갔어. 그럼 우리가 버리자. 김대범. 오창석 버려도 되죠? 버려야 돼요. 걔는. 키도 조금 해가지고 뭐 자꾸 개그맨보다 웃기려고 덤비고 진짜?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예. 오창석이 웃기진 않잖아. 근데 평론가 중에선 웃겨요. 그래? 평론가 치고 평론가 중에서 평론가가 됐어 또. 뭔가 자주 바뀌어. 작가였다가 오평론가입니다. 작가였다가 뭐. 오창석이 작가였어? 책 책 썼어요. 썼다고? 네. 책 쓰면 다 작가야? 그러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다 작가네. 그렇죠.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출판 우상호 기념회 작가님. 출판 기념회 다 하거든.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다 작가네 이런. 국회 작가들이 굉장히 많다고. 의원님 어쨌든 상처 안 나게 전당대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선거는요 승자와 패자가 갈리기 때문에 상처가 안 날 수가 없어요. 패자는 무조건 상처를 안고 가죠. 그리고 그
패자를 지지하고 운동했던 사람들은 다 쓸쓸하게 상처를 안죠. 그래서 후유증을 줄이는 거지 상처가 없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 흉터 안 남는 연고를 꼭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면. 일단은 그러면은 대선까지 이끌어 가야 되는 대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이제 다음 대선까지 어떤 사람이 당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당원으로서. 지금 이런 얘기하면 나 죽는다니까 자꾸 진짜 저기 네. 안 되겠다. 박지희도 버려야 되겠다. 남을 사람이 없네. 김대범하고 나밖에 안 나겠네. 뭐 사실 한준호 의원도 있고요. 아, 한준호 복귀시킬까?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한준호 복귀시켜. 근데 바쁘시더라고요, 한준호 의원님 또. 너무 정신없이 나한테 그래. 국회의원이 이렇게 바쁜 거예요. 근데 너 일 안 한다고 그럴 걸? 그렇죠. 지금 국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네. 저랑 같은 상임입니다 또. 아 근데 여기저기 엄청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아니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 인기 절정이요.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니 뭐 이런 따뜻하시고 평가부터 그다음에 겸손하다. 술 잘 먹는다. 뭐 아주 평이 초선 중에 꽤 좋은 평이 지금 기자실에 쫙 퍼졌어. 특히 여기자들이 그렇게. 일단 한준호가 지나가면 프리패스이기 때문에 쳐다봐. 절대 한준호 옆에 안 씁니다. 요즘 제가 절대 한준호 옆에 같이 가면 무조건 손해 봅니다. 엄청 동안이시고 또. 아니, 박지현 아나운서는 한준호 의원님 못 만나보셨는데 따뜻한 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만나봤죠. 그때 잠깐 사이에? 악예정 회식 때 회식할 오셨잖아요. 때. 잠깐 사이에? 따뜻하신가요? 네, 그럼요. 그래요? 총각은 나보다 유부남을 좋아하더라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남자들을 볼 때 외모로 보지 마세요. 그럼요. 네? 그럼요. 따뜻함? 글쎄 뭘로 보냐? 한준호 씹으라니까 뭐 아무나 막 던졌는데 안 되겠네. 안 돼. 에이. 아니 그러면 임종석 실장님이 이제 바빠지셔서 못 나오시나요, 우리 악예정에? 아니요, 그 외교안보 특보라는 거는 일상적으로 하는 일은 없어요. 아주 하는 일 없다고 지금까지. 아니, 내가 얘기했어. 그때 한번 나오겠다고 했어요. 언제쯤 그럼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해봐야지 뭐. 여기 나올래?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그래서 임종석 특보님의 또 출연을 기다리는 청취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요? 네, 제가 만나 뵙고 싶은 거. 나보다 더 인기 있나? 네, 아니 그건 아니지. 내 말을 더듬었는데. 다음에 임종석 특집으로 한번 모셔서 그 임종석 그 실장이 정말 재밌는 사람이에요. 유머 감각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말 어떤 스토리를 들으면 이 공대 출신인데 완전히 기억을 해. 우리 같은 경우는 무슨 유머 시리즈 같은 거 있으면 외우진 못하거든. 어디까지는 중간까지는 가는데 그다음에 마무리를 못할 때가 많은데 이 친구는 그런 유머 시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너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그대로 하는데 전달해 준 사람보다 이 친구가 더 재밌게 얘기해요. 아주 뛰어납니다. 네. 임종석 특보님의 또 출연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안 나오셔도 저희에게는 우상호 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미 차 떠났어. 네, 이렇게 나에게는 김대건밖에 없다. 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또 재밌게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이 전당대회에 이제 제가 걱정되는 다만 말씀을 하고 끝나면 이제 당원들이 이 걱정은 전염이 되거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걸 이제 만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민주당이 지금 다음에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변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좋은 정책 대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독려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걱정을 덜어야 된다. 두 분 다 이 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뭐 대표를 뭐 이제 갓 정치에 입문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를 이게 사실 어떤 책임감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뭐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뭘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은 두 분 다 아니시기 때문에 이 정도면 훈훈한 마무리가 기념으로 민주당 가입하세요 그러면. 저도 한 표 어떻게 행사하고 싶네요. 두 분 다 너무 이제 우리 정치에서 중요한 분들이 놓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두 분 다. 박지현 아나운서 우리 당원 아니에요? 네? 당원 아니에요? 네, 당원 아니에요. 문재인 TV 아나운서가 어떻게 당원 가입도 안 했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야,
할 수 없네. 네, 할 수 없어. 저는 중립을 지키는 악의정 진행자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네, 그래요. 여러분 마무리 좋다. 진짜 어이가 없네. 훈훈하게 이렇게 어이가 마무리를 없어. 어이가 없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악의정 다음 주에도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고 임종석 특보님께서는 조만간에 또 출연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니, 많이 특보가 된다면 통을 안 해봤어. 아 그래요? 특보가 됐다고 또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 아이 그죠. 우리 우상호 의원님하고 또 얄팍한 우정이 아니기 때문에 돈독한 야, 사이기 이게 안 때문에 나오면 얄팍하게 되는 거야. 저희는 나오실 때까지 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밌고 또 즐거운 주제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가득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우상호 TV 그리고 팟빵의 악의정 많은 청취 그리고 홍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